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65강입니다. 1강부터 65강까지 왔는데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이제 후반전에 달합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의 교재로 강의가 끝나면요. 1페이지부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더 심층 진도를 더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분경매의 두 기둥, 소송과 협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분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소송뿐만 아니라 협상으로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시읒2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더 기본을 갖고 공부하시고요. 협상책을 보시면서 실전에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6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금 페이지가 244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244페이지 위에까지 했고요. 대법원 판례 2013마 396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해달라는 데에 이 쓰는 가처분 신청선 안에 이러한 그 판례를 사용해서 가처분 인용받기가 수월하게 대법원 판례 2013마 396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는 이 대법원 판례, 바로 이 판례가 가처분 인용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이 적극은 결국 인용받은 판례에 대한 얘기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발생한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본안 소송은 이 자리에 원고, 피고라고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고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4명 있는 경우에 채무자 1, 홍길동, 채무자 2, 누구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써주면서요. 번호를 매기셔야 됩니다. 이런 번호를 매겨가지고 채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꼭 구분해가지고 채무자를 특정해 줘야 됩니다. 이 목적물가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전자소송이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의 이 계산기 소송과 관련된 인지라든가 이 속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계산기,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하니까 오늘은 좀 생략을 할 거고요. 피보존 권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이 내용입니다. 피보존 권리를 혹시 처분금지 가처분하는데 써주지 않으면요, 이 보정이 나옵니다. 다시 여기다가 적도록 여러분들이 꼭 피보존 권리에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를 행사했다, 이걸 갖다 보호받으려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 경우에는요, 이 신청 취지가 청구 취지가 되겠죠. 청구가 되고요. 신청 이유도 청구 이유가 됩니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이러한 그 관련된 처분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신청 취지고요.
또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8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 결정을 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다라는 내용이 1번으로 신청 이유에 있고요. 소갑제 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넣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내가 낸 이러한 그 서류는 가처분인 경우엔 소갑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본안에서는 갑이라고 소자를 빼고 갑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몇 번에 걸쳐 연락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다. 바로 이 부분이 내용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2013마 396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가처분 당시 확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갖고 가처분 피보전 권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처분은요, 그냥 본안소송보다는 이 승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글을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시게 되면요, 이런 데서 또 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환가하려는 판결이 나와서 경매 붙여질 때 그 전에 별지 기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근저당이라든가 또 가등기라든가 이런 게 올려오게 되면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인수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걸 떠안을 권리를 떠안고도 이익이 있을 때까지 이게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감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또 가등기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이런 것들이 타국유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한다. 이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5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이 채무자가 이 처분할 다른 곳에 자기 지분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긴급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처분은 긴급성이 없으면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맞아도 인용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긴급성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처분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 담보할 수 있도록 꼭 이 문구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처분을 하시려고 그러면요, 이러한 내용들 충분히 교재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출된 서류는 신문 기사라든가 산출 내용, 목적 물가, 그리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페이지 249페이지 갈 차례인데요. 조금 가기 전에 제가 이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면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아마 완화될 걸로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건설주들이 굉장히 지금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정도 임기를 둔 이 시한부 시장이고요. 또 서울시 의회하고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러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이러한 기대를 내건 건데, 투자시장에, 부동산 투자시장에 아마 기대감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중에 5년 내에 신규 주택을 36만 호를 갖다가 민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겠다. 용적률이라든가 또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 35층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켜서 더 고층으로 상향시키는 용적률 상향, 그리고 35층으로 지금 규제된 이러한 한강변의 이 아파트 층고에 대한 규제도 또 완화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또 인테리어, 가구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이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간의 짧은 임기인데도 실현 가능한 이런 규제 완화책들 분명 실현 가능할 것도 같고요. 초기에 빠르게 규제 완화를 공약한 대로 행동을 취한다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 중심의 서울시 의회, 또 내년도에 3구 대선 대통령 선거 있은 다음에요. 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제안하는 이런 서울시 의회 때문에 하는 것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25개 서울시 이 구청장 중에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 개 구만 서초구만 지금 야당 쪽입니다. 24개가 또 민주당 쪽에 이러한 구청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조금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공약을 실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종 또 건설 업종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에 있고요. 서울시 의회가 동의가 필요하고 시의회 100석이 넘는 이러한 민주당 변수가 이 공약 완화에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규제 완화에 관해서 조금은 힘겹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인 이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숙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부하시면서요, 이런 시사적인 얘기들, 부동산 그리고 지분에 관련된 또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에 대한 도전 경매 초보자 해결 패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페이지인데요. 지분 낙찰 받으면 바로 해결 프로세스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분들이 우리 실전반에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시고요. 실전반에 오셔서 한참 공부하다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지분 경매를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책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100인100색이기 때문에 100가지를 소송을 한다 그러면 100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이 소송에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깊은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이 따박따박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실전반에서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해결 프로세스의 이 숙지 내용 증명 보내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임하게 되면요. 이 나홀로 소송하고 협상하는 게 처음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분 실전반 공부하기 전에 낙찰받은 물건으로 낙찰 후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해결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실전반에 들어와서 이제 배우시게 되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상대로부터 답변서도 받고 조정을 해가지고 또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그 해결 순서에 대해서 쭉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얼마 있으면 답변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오게 되면요, 이 답변서에 대해서 내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나는 소장을 내고 나면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게 되고요. 이 답변서에 대해서 준비서면 정도 제출하고서 이제 변론기일 재판부에 이 재판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도 조정을 원하고 피고도 조정을 원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으로 간다는 거는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지분의 큰 두 기둥, 하나는 소송, 두 번째는 협상인데요. 이 조정이 결국은 소송과 협상을 갖다가 섞어놓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협상의 중간이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과 같이 조정으로 해결되는 게 굉장히 잘 해결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고가 해결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동의자의 지분에 채권자로부터 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가 공유분할 소송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를 진행될 경우에 제한사항으로 쌍方간에 손해가 미치는 이러한 내용은 다음 주에 66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조정으로 흘러갈 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조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제목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밴드는요, 지분경매 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멤버가 852명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같이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는 또 정보를 얻어가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14일 수요일 날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 강의가 시작되고 끝나는 이러한 순서가 없고요. 그냥 바로 실전반 들어와서 실전반 물건으로 같이 공부하고 소송하고 또 협상하는 이러한 과정들, 이 실전반에 들어오시면요, 컨설팅비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또 소송을 임하고 소장을 쓰고 이러한 내용들을 혼자 진행 못하시는 분들은요, 실전반에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가능하고요. 아주 깊은 공부가 됩니다. 여기 공부하시게 되면요,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초이스하고 소송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나가서 노하우를 갖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6개월 과정이 오프라인이 400만 원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한 거를 그대로 녹화해 가지고요, 사이트에 올려서 유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 13번 출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우리 강의실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4월 27일 화요일인데요. 하루 동안 하는 1일 특강이고 3시간 합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아주 컴팩트하게요,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낙찰받는 요령, 해결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아주 깊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1일 특강이고요. 등록비가 5만 원입니다. 이 계좌에 수강하실 분들은 넣어주시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010-3033-9074번 교대역 1번, 13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우리 강의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1일 특강 4월 27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일일 특강과 실전반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